여기 천재 사이코패스 송희경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IQ는 무려 200. 송희경은 누구든 감쪽같이 죽여버리는 완전 범죄 독약을 만드는데요. 먼저 각 약물을 식용유, 세제, 물에 섞어 놓더니 벌써 기름 다 썼어? 누군가는 감자튀김에 식용유를 가져다 놓고 고마워. 서비스입니다. 다른 누군가는 비누방울통에 세제를 붓습니다. 오, 센스. 마지막으로 물풍선 던지기가 시작되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던 남자는 결국 개거품을 물더니 앉은 채로 아주 자연스럽게 죽어버리죠. 이 모든 걸 계획한 천재 사이코패스 송희경. 또 없나? 과연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죽일 놈. 뾰로롱. 발 디딜 곳 없이 쓰레기가 가득한 집안. 놀랍게도 이곳에는 바퀴벌레와 동거 중인 누님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똥컴으로 게임을 조지는 이 누님의 정체는 바로 전직 경찰 구경인데요. 구경이는 남편이 죽고 나서 경찰을 관두고 게임 페인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경이를 찾아온 방해꾼이 있었으니 바로 구경이의 경찰 후배였던 NT생명보험주사관 나제이예요. 나제이도 이런 구경이를 정말 찾기 싫었지만 구경이의 특수 능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나제이는 풀리지 않은 사망보험 사건을 맡게 됐는데요. 이게 액수가 크긴 한데요. 다들 폭탄 돌리는 중이에요. 이 사건은 피보험자 김민규가 산책을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진 사건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처리해버렸고 이에 NT생명은 김민규의 아내에게 무려 12억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죠. 야, 보통 사망보험금이 12억까지 나오나요? 그래서 나제이는 뭔가에 꽂히면 지구 끝까지 조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의심병 환자 구경이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보험 가입자가 실종됐어요. 할 거죠? 하지만 게임에 미친 구경이는 3D 세상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통영? 아야, 넌 멀다. 그러자 나제이는 구경이가 뻑이 갈 비장의 카드를 꺼내드는데 무려 RTX 4090을 탑재한 세핑 컴퓨터. 화려한 조명이 구경이를 감싸고 결국 구경이는 불나방처럼 나제이의 불꽃에 뛰어듭니다. 통영이랬지? 그러나 의심병 구경이에게 딱 걸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나제이의 부하 직원 오경수였어요. 너 뭔데? 몇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구경이는 단 3초 만에 오경수의 신상을 파악해버리죠. 말투 보니까 나 팀장 같은 사람 모시는 타입이 아닌데 실적 가로채서 팀 옮기고 승진하는 그런 그림 그리나? 저도 이렇게 예의 없고 위생관념 없는 사람이랑은 일 못할 것 같아. 1억이에요? 안 되겠다. 반품해야겠다. 믿을 만한 사람 찾으면 되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 이에 구경이는 그동안 목숨을 걸고 동고동락했던 동료를 부르는데 야, 이씨 게임 친구였어. 저 이응이요. 그리고 구경이의 든든한 탱커 산타가 합류하고 해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구경이는 산타와 함께 의문의 죽음 김민규 사건 퀘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김민규의 아내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 구경이. 저기 카운터에만 사람이 많은 게 의심스러운데.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김민규의 아내가 보험 사기를 칠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나라도 저기서 그러나 구경이는 일단 의심부터 하는 의심병 환자였으니 남편이 산 중고차를 아직 타네. 차 유지비, 딸내미 병원비, 교육비 하면 보험료 받으면 숨은 돌리겠구만. 하지만 다짜고짜 접근을 하면 미친 여자 취급을 받을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구경이는 자신만의 스킬 인맥 급속도로 쌓기를 시전하는데 와, 뭐야, 바로 교회 가서 헌금했어. 마침내 구경이는 성령의 힘으로 김민규의 아내 윤재영을 소개받는데 성공해요. 마녀는 윤재영 자매님. 이제 구경이는 혼신의 눈물 연기로 윤재영을 떠보는데요. 저는 그래
힘든 건 우리끼리 다 털어놓고 끝내요. 이렇게 구경이는 직접 윤재영의 마음까지 흔들어 보지만 저는 괜찮아요.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마트 가봐야 돼서. 그래서 구경이는 통영 최고의 마당발이자 고인물 강호 형사한테까지 접근하는데요. 동네는 비린내 적당하고 좋은데 실종 그런 거 있었다고 들었는데. 역시나 강호 형사는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바로 어디가 그래 됐다 아닙니까? 그러나 이때 구경이는 뜻밖의 추가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 공장에 결혼이 많이 생겼댔죠. 다 끽 해보지. 그것은 바로 김민규가 다니던 회사 사람들이 몇 달 간격으로 하나둘씩 죽어나갔다는 거였죠. 그 1, 2년 사이에 민규놈 다니던 공장 사람들이 줄줄이 다 깨겠다니까. 이에 구경이는 김민규가 다니던 회사 표창 바이오까지 털어보기로 마음먹어요. 같은 공장 사람들이 줄줄이 죽었다. 의심스러운데. 그러던 중 나재이는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하고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는데 이미 죽은 지 3달이나 넘은 시점에 김민규의 폰이 뜬금없이 켜졌었다는 겁니다. 사라지고 3개월 뒤에 폰이 한번 켜졌나 봐. 기지국 위치는 곧바로 구경이는 핸드폰 신호가 잡혔던 곳을 찾아가는데 그런데 그곳은 바로 다방 누나들이 드나드는 모텔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경이는 이곳의 왕언니 마담을 만나는데요. 요 오는 놈들이 한둘이가. 구경이는 바람난 남편을 잡으러 왔다고 이영애 뺨치는 연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아팠던 마담은 정말 스페셜한 개변태를 만났다고 제보를 해요. 가면에 선글라스만 쓰고 있던 놈도 있었고. 그리고 그 변태는 바로 구불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진짜 개였네. 오빠야. 개 가면에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다는 남자. 근데 별거 없었는갑다. 그런데 이 개변태가 출몰한 날이 바로 김민규 폰이 켜진 날이었죠. 그 가면남 나타난 날이 김민규 핸드폰이 켜진 날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모텔까지 와서 얼굴을 가리는 변태가 이 통영에 존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구경이는 개변태가 김민규라고 확신해요. 얘기를 하는데 어디가요 언니?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죽은 사람이 되기는 불가능한 법. 혼자서 죽은 사람이 될 수 있나? 분명히 아내 윤재영이 김민규를 도와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윤재영이 살아있는 김민규를 숨겨주고 있어. 그래서 구경이는 몰래 김민규네 집을 수색합니다. 여기 있을 리가 없지. 여기서 구경이는 무전기를 발견하고 거기다가 뜬금없이 면도기까지 발견해요. 그런데 무전 반경이 50m밖에 안 되는 무전기에선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50m. 야, 이거 주변에 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50m 안쪽이니까 금방 찾을 거야. 머지않아 구경이는 덩그러니 놓여있는 컨테이너를 발견하고 이곳에는 사람이 살던 흔적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이때 누군가가 도망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역시나 죽었다던 김민규가 살아있었던 겁니다. 김민규는 도주로를 미리 표시해둔 형광 페인트를 발견하고 표시에 따라 비밀 은신처로 달려가요. 그런데 이곳은 냄새 오지는 하수 처리장이었으니 아이씨, 저런 데 들어가라고?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김민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와, 뭐야, 벽이 무너졌어. 이에 구경이는 필사적으로 입구를 열어보는데 하지만 김민규는 하수장에 악취해 이미 숨을 거둔 뒤였죠. 그런데 이 와중에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구경이를 구경하는 미친 여자가 있었으니 과연 한밤중에 이 추격을 예상이라도 한 듯한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여자는 바로 송희경인데요. 이리 와. 이해하긴 어렵지만 송희경은 김민규 사건을 설계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거기다가 송희경은 모든 증거가 존재하는 컨테이너 박스까지 날려버려요. 이렇게 송희경은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해버리는 지능형 사이코패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송희경에게도 베프가 있었으니 성공기념 짠 한번 할까? 짠. 사실 이 안건우기가 송희경에 뒤에서 완벽 범죄를 만들어주고 있었죠. 뉴스 나왔어? 그 사고 사나고 나오대. 아
일에 뒤에서 백업을 해주니까 대박인데. 그런데 이 안건우기의 상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목격자와 그 여자도 그냥 지기비라. 기분이 나쁘네. 야, 사이코패스끼리 만났네. 기분 나쁘다고 죽이재. 이렇게 피해 굶주린 사이코패스 친구들은 또 다른 사냥감을 찾아 나섭니다. 또 없나? 뭐? 죽일 놈. 한편 구경이는 김민규 사건이 누군가의 은밀한 범죄라는 것을 눈치 까는데요. 목격자가 나타날 때를 기다렸다가 윤재영 알리바이도 만들고 증거까지 태워줬다. 이에 구경이는 효창바이오의 연쇄 죽음을 떠올리고 민규놈 다니던 공장 사람들이 끽 해보지. 그러나 강호 형사는 이 사건들이 절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규 글마 그거는 지 보험금 탐으려고 꽁꽁 숨어있다가 하수구 가스 마시고 그래 대본데 아니 뭐도 할 게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미 의심병이 도진 구경이를 말리기란 구불이 장가가는 것보다 어려웠죠. 의심스러운데. 같은 시각 낮에 있는 효창바이오에서 처음으로 죽은 이준현에 대해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준현 새들어 살던 집 주인이 모아놓은 건데 별건 없어요. 그러나 아무 연고도 없는 이준현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친했던 친구도 가족도 없는 애였어. 그런데 이때 무언가를 발견하는 오경수. 팀장님,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이준현의 유골함을 찾아온 흔적이었죠. 그래서 낮에 있는 방문 목록을 확인하는데 그곳에는 다름 아닌 김민규의 아내 윤재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윤재영이 이준현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이에 구경이는 곧바로 윤재영을 찾아가고 나 이대로 경찰한테 가면 보험금 위험할 거예요. 결국 김민규 사건에 대한 전말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 무슨 미친 소리냐 그랬어요. 무슨 미친 소리야 그게? 사실 김민규 부부는 딸의 치료비 때문에 보험 사기를 벌였던 건데요. 1년만 버티면 된다고. 남편이 다 알아왔었어요. 그 와중에 윤재영은 남편의 더러운 짓거리를 알게 되고 윤재영은 남편에게 극도의 분노를 느꼈지만 차마 어찌할 수 없었죠. 그러다 걸려온 전화가 바로 송희경의 전화였던 겁니다. 다음에는 재영씨도 저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끝이었어요? 머리가 복잡해진 구경이는 거짓골로 거리를 배회하고 꼬라지가 꼬라지다 보니 택시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택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쇽하고 들이대는데 아저씨 내비대로 가주세요. 그러나 택시 아저씨는 냅다 달리기 시작하고 기사님, 제가 목적지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와 뭐야 목적지도 없이 달리고 있었어. 느낌이 싸한 구경이는 냅다 뛰어내리려 하는데 아이코야 진짜 납치하려고 온 거구나. 야 이게 보자 하니까 내가 빙다리 구경이로 보이냐? 뭐야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사실 이용해야 아니? 그런데 납치범들은 택시비도 안 받고 구경이를 순순히 내려줍니다. 구경이를 내려준 곳은 아무도 갈 것 같지 않은 허름한 목욕탕. 그리고 이곳에는 구경이를 기다리는 어마어마한 거물이 있었으니 바로 국회의원마저도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해버린다는 용국장이었죠. 왔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용국장도 목이 빠져라 김민규를 찾고 있었는데 그 김민규를 구경이가 찾아냈던 겁니다. 최초 발견자는 보험 조사관으로. 그리고 용국장은 김민규를 죽인 범인까지 쫓고 있었어요. 김민규는 누가 그런 거 같아? 그걸 알아내기엔 단서가 부족하던데요. 누가 덮은 것처럼. 이에 용국장은 의심 능력이 뛰어난 구경이를 영입하려 하는데요. 그 살인자 같이 잡아. 하지만 구경이는 또다시 의심병이 도지고 경찰에 의뢰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경찰을 어떻게 믿어? 내가 왜 이걸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용국장은 이 살인마가 죽인 게 이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해? 내가요 곳곳에 기도 있지만 눈도 많거든. 정보는 내가 드릴게. 결국 구경이는 용국장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팀원은 제가 꾸릴게요. 됐네 그럼. 용국장은 자신이 쫓는 범인을 K라고 부르고 있었죠. K가 자기까지 죽일 수 있어. K? 우리는 그걸 K라고 불러. 한편 나제이의 부서는 초상집이 되는데요. 실적이 부족해서 팀이 공중분해되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일을 못하니까 저러는 거지. 그러나 이때 난데없이 구경이가 등장하는데 뭐야?
안 되는데. 이에 구경이는 백선생 뺨치는 솔루션으로 골치 아픈 사건들을 처리하기 시작해요. 실적 가져와봐. 구경이는 단돈 5만 원으로 못 걷는 사람을 걷게 만들고 허리를 잘 굽히시네요. 전화 한 통화로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만들어줍니다. 애들이 다쳤다고? 3학년 남자애? 부모가 연락이 안 돼? 귀가 안 들려서 연락이 안 된다고? 큰일 났어요. 민준이 혈액형. 그리고 이번엔 끝판왕 암 환자까지. 암보험 가입자예요. 암병력 없음으로 가입했는데 주치의 말로는 수술한 적이 있대요. 하지만 이 사건도 보험 설계사만 불러서 추궁하면 되는 누워서 개껌 씹기 미션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 불러라. 척척 답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선배답네. 그런데 이 보험 설계사는 뜻밖의 인물이었으니 구경이 조사관님. 바로 사이코패스 송희경의 이모였던 거예요. 오빠, 뭔 일이래? 다쳤어? 그러나 이미 구경이에게 물려버린 이모. 몰라요? 어디가 아픈지? 여기 고진모 환자 가입 전에 갑상선 암 확진 받았던 거 고지 받으셨나요? 네가 그랬잖아. 외국에서 검사 받은 것까진 확인 못할 테니까 체크하지 말자고. 이분 말이 사실이면 보험 사기입니다. 이에 송희경이 구경이 앞에 나서는데 우리 이모가 설마 보험 사기라뇨. 역시나 지능적인 송희경은 순식간에 주도권을 가져오고 유일한 증거는 우리 이모의 증언인 거죠. 그렇지? 오빠는 언제 말했다고? 너 이모가 보험 사기꾼이 되는 것만은 간신히 막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을 강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지? 그런데 겁도 없이 구경이에게 다가가는 송희경. 뭐야, 머리에 생고기가. 야, 옷 사러 가자. 가자. 그러자 구경이는 근데 왜 나 아는 척 안 하니? 와 뭐야 구경이가 송희경을 알고 있어? 과연 구경이와 송희경 사이엔 어떤 과거가 있는 걸까요? 그러자 송희경은 장성호쌤 와이프분! 경찰쌤! 사실 구경이는 살인사건 때문에 남편의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한 명씩 따로 이야기 들을래? 그게 좋겠지? 거기 학생부터. 없는데요? 구경이는 나이에 맞지 않게 당돌했던 송희경을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할 말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할게. 그런데 송희경은 지능적으로 죽은 구경이의 남편 이야기를 꺼내들고 얼마 전에 쌤 소식 들었어요. 진작 알았으면 장례식장이라도 갔을 텐데. 그러자 구경이는 심각한 패닉 상태에 빠지는데 사실 구경이는 남편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죄책감에 경찰까지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야, 송희경이 진짜 지능적으로 못된 애네. 한편 나재인의 팀은 해체는 면했지만 여전히 실적이 부족해서 지하 깊숙한 곳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이 지하는 나재이 팀에게는 오히려 안성맞춤 둥지였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독립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연쇄살인마 K를 조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었죠. 좋습니다. 그 범인 저 오경수가 한번 소리 그만하고 이거 넘겨. 그런데 사실 K, 송희경에게는 정말 사냥감을 고르는 기준이 있었으니 그 기준은 놀랍게도 나쁜 놈이었습니다. 헤어진 애인과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당모 씨가 정말 나쁘다. 이모의 한마디에 새로 찾은 송희경의 타겟은 이어지고 있는 바로 불법 영상 유포로 사람까지 죽게 만든 뻔뻔한 몰카범이었어요. 나쁜 사람이구나. 송희경은 곧바로 몰카범에게 접촉하는데요. 걔네 삼촌이 대검 출신. 역시나 이번에도 사이코패스 친구 안건욱이 카페를 방문하고 보안 정보 나왔습니다. 야, 이 친구가 보안회사 직원이었구나. 그리고 뚝딱 몰카범의 폰을 해킹해버립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사냥감의 정보는 손에 쥐었으니 그 다음은 사냥도구를 제작하죠. 송희경은 약물을 하나도 아니고 굳이 여러 개를 만드는데 사실 이것이 송희경이가 그동안 완전 범죄를 해왔던 비결이었는데요. 바로 한 가지 약물로는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는 성분이었지만 몇 가지 약물이 섞이면 바로 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생각은 기발한데 이걸 어떻게 먹이려는 거지 싶었는데 먼저 각 약물을 식용유, 세제, 물에 섞어 놓더니
그걸 낯선 사람이 가져가게 만들어요. 여기요. 이게 뭐예요? 사은품이에요. 뭐야, 저 사람들은 누구야? 알고 보니 송희경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송희경의 치밀한 몰카범 사냥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송희경은 해킹한 카톡방에서 몰카범을 유인해내고, 그렇게 몰카범은 자신이 사냥당하는 줄도 모르고 대학 축제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송희경의 조력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벌써 기름 다 썼어? 누군가는 몰카범이 먹을 감자튀김에 식용유를 가져다 놓고, 다른 누군가는 비눗방울 통에 세제를 붓습니다. 오, 센스. 마지막으로 물풍선 던지기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때 몰카범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던 몰카범은 결국 개거품을 물더니 앉은 채로 아주 자연스럽게 죽어버리죠. 야, 이러면 진짜 자연사로 보이겠는데요? 그런데 희대의 지능캐 송희경마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필 몰카 피해자가 복수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지워주세요. 아니면 찌를 거야? 거기다가 몰카 피해자는 몰카범이 이미 죽은 줄도 모르고 또 죽여버려요. 결국 진범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경찰은 몰카 피해자를 체포하죠. 뭐야 저게? 그런데 다음날 거리의 전광판에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는 영상이 재생되고, 바로 송희경이 전광판을 해킹해 몰카범을 죽인 진범이 따로 있다는 걸 알린 겁니다. 야, 뭐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리고 구경이는 이 진범이 K임을 직감하는데요. 저게 K짓이라고? 사실 구경이는 그동안 K의 살인 패턴을 몇 가지 포착해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K라고 생각했나봐요. K는 죄를 지은 사람을 사냥감으로 삼았고, 이 사냥감이 죽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일처리를 해왔죠. 저 정도로 거기까지 간다고? 이렇게 사건의 냄새를 맡은 구경이가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남자가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오히려 당하는 건 여자의 쪽이었을 거야. 약물 검사는 아트로핀, 클로르페니라민, 리도카인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나온 게 폴루티카손, 프로웨이트. 그러자 구경이의 안테나가 딱 진상을 파악해버리는데, 각각은 안전한데 섞이면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거군요. 거기다가 K가 어떤 약물을 썼는지도 단번에 알아냅니다. 네르니졸은 기름에 섞이지. 1프리좀 가벼워서 떠다니다가 어느 점막에 건 달라붙기 쉽고, 스피브로는 그냥 맹물 같고요. 그 셋으로는 부족하지. 아니, 근데 하나가 더 있다고? 스프레이약. 와, 3개가 아니라 4개였네요. 빅픽처를 그렸네. 이에 구경이는 우선 축제에 물풍선을 가져온 남자를 찾아가는데요. 거기 딱 붙어있어. 물풍선을 왜 가지고 갔는데요? 누가 부탁했는데? 그냥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해서 물풍선을 옮겨만 놨다는 남자. 그런데 이때 구경이의 오른팔 산타가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윤재영의 집에서 발견했던 단추 눈깔 인형이었죠. 이렇게 연결점을 확보한 구경이가 이번에는 다른 키메이커를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은 바로 몰카범을 찌른 몰카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몰카 피해자는 이미 K의 편일지도 몰랐죠. 왜 그랬는지 물어보러 왔어요? 그러나 다행히 아직 몰카 피해자는 K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누가 널 도와준다고 한 적 있어? 아무도 없었어요. 이에 구경이는 몰카범을 살해한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누가 박규일 죽은 거 자기가 한 짓이라고 광고하고 있어. 네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거지. 너 사람 안 죽였어. 그리고 구경이는 몰카 피해자에게 K를 잡기 위해 도움을 요청해요.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찾아오면 연락해. 그런데 몰카 피해자가 협력을 거부합니다. 유일하게 내 생각해준 사람이 그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배신해요? 그런데 이때 구경이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리고, 경찰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딩이었던 송희경과의 대화였습니다. 안 들키게 사람 죽이려면요. 아니, 경찰한테 살인을 묻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해주는 구경이.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겠지. 뭘 먹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죽음을 생각할 거야. 살인으로 안 보이게. 구경이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조력자에게 살인을 시킨다고 답하죠. 날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찾아서 공범으로 만들어야지.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지. 그리고 문득 그 방식이 지금의 K와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 배신 안 할 사람. 같은 시각 산타는 지하 주차장에서 난데없이 차 경보음 소리를 듣는데요. 그런데 이때 은밀하게 마스크를 쓴 괴한이 몰래 산타 뒤를 미행하는데 과연 이 마스크 괴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마스크 괴한은 바로 송희경이었습니다. 사실 송희경은 물풍선남 때문에 구경이가 자신을 쫓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경찰도 아니고 보험조사관이 왜? 당연히 자신의 완전 범죄를 방해하는 구경이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희경은 대범하게 구경이네 사무실에 도청장치까지 설치해버려요. 그러나 송희경은 산타를 그냥 지나치고, 그런데 산타는 콧구멍으로 무언가를 포착하는데 아우 향수 뿌려봤자 저녁 되면 그냥 쓰레기 냄새 때문에 향이 싹 달아나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이 건물 청소 아줌마는 향수를 뿌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에 산타는 송희경을 끝까지 뒤쫓고 송희경은 가까스로 산타의 추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가 아니라 징하네. 야, 산타 장난 아닌데? 결국 송희경은 옥상에서 뛰어내린 뒤에야 겨우 도망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구경이네는 K가 전광판을 해킹해 내보낸 영상을 분석하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 사용된 애니메이션은 K가 사용한 영상은 2003년 미국의 아동용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제목은 The Way to ABC입니다. 이에 구경이는 K가 미국 거주 경험이 있는 20대일 거라고 추측해내죠. 우리나라엔 잘 안 알려진 애니메이션을 골랐지. 일부러 찾은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 속에서 이걸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2003년 시애틀의 미취학 아동이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럼 지금 20대쯤일 거 아니야. 그런데 이때 송희경을 밤새 추격했던 산타가 거짓골로 돌아오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송희경이 이곳을 다녀갔다는 사실을 구경이에게 알려줘요. 그러나 구경이네는 칭찬은커녕 산타의 말을 개무시하는데 지갑 한번 봐줄 테니까 안 씻은 게 부끄럽다고 거짓말까지 할 건 없잖아. 하지만 이건 도청을 나는 송희경을 속이기 위한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야, 산타가 벙어리인 게 여기서 큰 도움이 되네요. 산타 씨 또 청소한다. 이에 구경이네는 자신들의 정보가 K에게 털렸다는 것을 알고 경계하는데 한 번 털린 사무실인데 유지하겠다고? 지금 옮겨봤자 어차피 티 만나. 이때 K를 직접 대면한 산타가 K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여자였어요. 그러자 구경이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침 미국에서 살다 온 20대 여성 송희경이었어요. 나한텐 그런 거 안 통한다? 의심만렙 구경이는 아는 얼굴이라도 봐주지 않고 질문을 쏟아붓는데 증거 없어? 송희경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능청스레 대답하죠. 그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 미국에 살았지. 미국 살 때 그 애니메이션도 봤니?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던. 거기다 송희경은 자신을 의심하는 게 은근 킹받았는지 남편 얘기로 또 구경이를 긁어버려요. 장쌤이 말해줬어요? 이제 송희경은 자신의 사냥놀이에 걸림돌이 될 구경이를 조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그런데 구경이에게 뜻밖의 인물이 전화를 하고 네. 바로 K에게 죽임을 당한 김민규의 아내 윤재영이었습니다. 그쪽에서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윤재영은 K에게서 도움 요청을 받은 사실을 구경이에게 알리는데요. 저 어떡하죠? 이에 구경이는 윤재영을 이용해서 K를 잡으려 합니다. K의 톱니바퀴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야. 그런데 낮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K 잡기에만 목적을 둔 구경이의 작전에 반대하는데요. 윤재영을 살인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잖아. 누군지도 모르는 피해자랑 윤재영 그 두 사람 보호하는 게 우선 아니야? 그러나 구경이는 용이 주도한 K를 잡으려면 윤재영을 미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죠. K가 눈치챈다는 보장이 그럴 가능성이 높지. 걘 너보다 똑똑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낮에 있는 구경이의 이런 가차없는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오히려 누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뭐?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냐 사람이. 그것은 바로 남편을 살해 용의자로 의심해 몰아붙이던 구경이의 모습이었어요. 나한텐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잖아. 형부가 불쌍하다.
하지만 구경이는 하다하다 이제 나제이까지 의심하는데 너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였니? 뭐? 나는 누구예요? 야 이러다 진짜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선배 아무도 못 믿는 거 알아. 근데 평생을 통틀어도 나보다 선배 편인 사람 없을걸? 그런데 대체 나제이가 이렇게 상처 입어가면서도 구경이를 챙겨주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구경이의 남편이 수상하다는 제보를 구경이에게 전해준 게 바로 나제이였던 거죠. 형부가 그 학생이랑 그날 같이 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한테 조사 맡기는 것보다 내가... 아니, 내가 해야 해. 그리고 나제이는 그때의 죄책감과 후회 때문에 다시는 누군가가 다치지 않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제이는 다시 구경이에게 아무도 다치지 않을 작전을 요구하는데 좀 늦었네. 또 싸우면 어떡하지? 어디까지 진행됐어? 그런데 사실 구경이는 처음부터 윤재영을 최대한 밀착 마크하며 보호할 생각이었어요. 아무도 안 죽고 K 잡아야 되는 거라고. 원래 그럴 생각이었어. 빅픽처를 그려놨거든. 그렇게 구경이네는 무전기를 찬 윤재영을 은밀하게 따라가는데 윤재영은 지령받은 장소에서 어떤 물건을 찾아내고 이제 윤재영이 물건의 정체를 구경이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윤재영이 무전기를 떼버리고 왜 저러는 거야? 웬 생수 하나를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무슨 지시 받았는지 확인 가능해? 아니 내용은 못 봤어. 아니 저거 혹시 동경 바뀔 때처럼 이미 경험이 있어서 더욱 의심스러운 생수였죠. 그리고 윤재영이 그 생수를 아이들이 놀고 있는 물에 냅다 부어버리는데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속았어. 사실 처음부터 K는 윤재영에게 살인하라는 지령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K 추격 작전에 모두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해요. 왜 쓸데없는 짓을 했지? 그러나 이때 어쩌면 팀장님 목소리가 왜 그래?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는 나제이. 이게 뭐지? 야 이거 헬륨가스? 헬륨가스 같은데. 거기다가 차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나제이와 오경수는 뿅 가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이 눈을 뜬 곳은 잠깐만 발이 지나가지고 야 이 감금 스케일 뭐야? 이 갯벌에 컨테이너 박스 놓으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거야? 결국 밀물이 차면서 나제이와 오경수가 갇힌 컨테이너는 서서히 잠기고 우리 갇혀있는데 물이 점점 차올라. 이에 구경이는 근처 바닷가를 싹 다 뒤지며 나제이를 찾아다니는데요. 하지만 주변 바다를 아무리 뒤져도 컨테이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그 사이 나제이와 오경수의 컨테이너에는 물이 벌써 가슴 높이까지 차올라 버리죠. 그런데 이때 차오르는 물속에 물고기를 발견하고 뭔가를 알아채는 나제이. 바로 이들이 갇힌 곳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였던 겁니다. 이에 나제이는 곧바로 구경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선배 여기 바다가 제이야! 나제이! 과연 구경이는 나제이와 오경수를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까요? 구텐탁! 드라마보다 재밌는 병만 리뷰 구불입니다. 구경이 남편을 잃은 뒤 방구석 게임팬이 되어버린 중증 의심병의 전직경찰 구경이가 경찰 시절 후배인 나제이의 보험조사팀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코믹범죄 추적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보험 사기만 파헤치려 했더니 거기서 차원이 다른 연쇄살인 사건을 만나버린 거죠. 김민경 씨! 이에 지능적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K와 마주하게 되고 구경이는 나제이의 보험조사팀과 함께 K를 쫓게 돼요. 좋습니다. 그 범인 저 오경수가 한번. 헛소리 그만하고 이거 넘겨. 예. 그런데 여기서 참 생각이 많아지는 게 이 살인마 K는 항상 나쁜 놈만 죽이거든요. 나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쁜 놈들한테 당하고 살던 사람이 K를 위해 자발적으로 발벗고 나서기도 합니다. 물론 나쁜 놈들이라고 죽이는 건 잘못이지만 그런 살인자가 누군가에게 영웅일 수도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성공하면 배트맨, 실패하면 구경이 아닙니까? 아 미안합니다. 여튼 사이코패스인데 나쁜 놈들을 대신 혼내주는 아니 죽여주는 그런 사이코패스라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모르는 게 용국장이 최고 빌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고요. 왔어요? 이렇게 구불이 구경이 4화까지 작정하고 핥아봤으니까요.
리뷰 보고 재밌으셨다면 고정 댓글에 출처 확인하시고 한번 정주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근데 왜 나는 척 안 하니?